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8월 30일 이슈 진단 5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시진핑이 트럼프의 관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진핑이 대미 보복 관세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서방 세계가 뭉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뉴욕 증시를 부양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뉴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참모 스티브 배논이 Claws of the Red Dragon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공산당의 온갖 더럽고 사악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전 세계에 배포되면 중국 공산당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배논이 만일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이 천안문 학살을 제안한다면 바로 그날 중국 공산당의 괴멸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일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으나 갑자기 중국 시진핑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국 정부가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은 장장 18개월을 끌어온 무역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낙관적인 수사로 S&P 500 선물지수가 손실을 발휘하고 무려 0.7%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역전쟁의 종결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양보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제대로 된 보복을 위한 계획을 만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복 조치로서 미 재무성 채권 보유고의 상당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 재무성 채권 보유국 1위 자리를 일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무성 대변인 가오 팽이 북경에서 정기 브리핑을 하면서 중국이 보복에 필요한 많은 선택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워싱턴과 새로운 관세를 제거할 가능성에 관해서 의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협상을 지속할 필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가오가 주간 브리핑에서 말했고 중국이 미국에게 준엄한 대표단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오는 만일 워싱턴이 계속 관세를 유지하면 중국이 사용할 풍부한 보복 수단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미국이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9월과 12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자 북경이 지난주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요일 북경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번복했습니다. 북경이 협상 진전의 희망은 워싱턴이 9월에 호의적인 조건을 만들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저는 북경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경은 미국의 보복 관세를 하면 뉴욕 증시가 붕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 S&P 500 지수 9월물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2018년 말에 미중이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한번 크게 폭락을 했다가 상승 추세선을 겨우 회복해서 이따가 또 한번 폭락을 했고 올 6월 달에 폭락을 했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했으나 올 8월 달에 3번씩이나 이 상승 추세선을 깼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번 주 초에 이렇게 갑자기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은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을 질질 끌어서 미국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떨어뜨리겠다는 시진핑의 잔꾀가 보기 좋게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대적인 매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노르웨이가 유럽 주식시장에서 수십억의 투자를 빼내서 미국과 다른 북미 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수조 달러의 자금을 주로 유럽 주식시장에 투자해 왔는데 이 나라의 중앙은행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해서 투자의 가용한 대상을 완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미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유럽의 선진시장 주식 비중을 줄임으로써 투자의 지정학적 분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가 국부펀드 이동을 결정하면 미국과 다른 북미 시장으로 수십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2018년 말에 국부펀드 유럽 투자 비중을 50%에서 34%로 줄였습니다. 노르웨이 재무성은 내년 봄에 새로운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중국과 싸우는 미국을 돕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그린랜드 매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서 중장거리 미사일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에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과 맞서려는 중국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린란드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미네랄과 석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결코 무모하고 황당한 것이 아니라고 피터 허시 미셸 항공우주연구소 선임 자문위원이 디 에포크 타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북극해 인근 그린란드에 구암처럼 공격용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할 수만 있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 동맹국에 대한 그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손에 넣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모든 공격 전략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바로 이 부분이 그린란드입니다. 여기가 캐나다이고 여기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고 여기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을 공격하려면 이 그린란드를 반드시 미사일이 거쳐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사드 같은 걸 배치해버리면 여기서 날라오는 모든 미사일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 공격 전략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린란드는 상업적 가치도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그린란드를 히토리를 비롯한 미네랄이 가능한 미래의 원천으로 보고 있고 그린란드를 북극해를 통과해서 미국 동부로 가는 데 필요한 항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그린란드를 파나마 운하처럼 사용해서 북극해 관문을 지킴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볼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북극에서 농사를 짓게 된다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게 된다면 미국을 압박하는 엄청난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최근 그린란드 매입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에서 팽창 전략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붕괴시키고 미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중국의 모든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것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핵심 참모가 중국 공산당의 괴멸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이며 전직 백악관 수석전략위원 스티브 배논은 화웨이가 미국 국가안보의 핵전쟁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논은 중국 기업 화웨이가 최첨단 5G 기술을 추구하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생산업체인데 중국 공산당 그리고 인민해방군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배논은 에포크 타임스의 프로그램 미국의 사상적 지도자에서 5G가 미래 기술의 척추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인민해방군의 전위대로서 화웨이가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부품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수년 안에 이것을 허용해버리면 화웨이가 서방의 모든 통신을 통제하고 결국 서방 세계를 통제할 것입니다. 공산체제 중국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기업들이 중국 당국과 협력을 해야 하고 요구를 받으면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화웨이 통신 장비가 북경이 감청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을 지배할 하이테크 방법론을 갖고 있다고 배논이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30억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논이 2018년에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회장의 딸이며 부회장인 몽환자오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Claws of the Red Dragon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laws는 랍스타의 큰 집게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친밀한 관계와 그들의 패권적 야심을 잘 묘사했습니다. 이 54분 길이의 짧은 영화는 9월에 방영될 예정이고 중국 공산당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엄청난 반영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배논은 만일 중국 공산당이 친민주주의 시위대가 점령하고 있는 홍콩에서 천안문 광장의 학살을 재현한다면 바로 그날이 중국 공산당 종말의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무역전쟁으로 망가진 미국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고 나섰고 두 번째, 미국이 그린랜드를 매입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미사일로 압박하겠다고 나섰고 세 번째, 트럼프 핵심 참모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까발리는 영화를 배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진핑이 꼬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교대를 한다면서 대거 홍콩에 진입했습니다. 만일 인민해방군이 홍콩에서 학살을 자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중국 공산당의 괴멸을 시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